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는 여러 개의 뼈와 이 뼈를 잡아주는 인대와 근육, 그리고 이 뼈 사이 충전재 역할을 하는 디스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큰데요. 오늘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가운데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전주우리병원 김재배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되는 허리 통증. 심한 통증이 있어도 누구나 경험하는 일시적인 통증이라고 여기며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년 이후 반복되는 허리 통증은 한 번쯤 병원을 찾아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척추 뼈에 이상이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 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네네. 사실은 좀 생소합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척추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디스크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디스크나 협착증이 많죠.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척추 전방 전이증 뭘까요? 이제 쉽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옆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허리가 잘록하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내려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허리뼈가 어떤 그 한 뼈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모형하고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네. 모형을 보시면 여기 이게 허리가 잘록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그렇죠. 잘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가져온 제 그 MRI 사진을 보시면 척추 1번을 기준으로 해서 척추 5번이 앞으로 쭉 빠져 있는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척추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그 병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곡선에서 이 중에 하나가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그렇죠. 어긋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척추가 왜 이런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사실은 그 형태나 그다음 이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그 학자들처럼 이렇게 그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저희는 이제 되게 임상에서 많이 보이는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편의상 허리뼈의 일부가 만들어질 때 아예 안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좀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좀 부실하게 만들어 있다가 그게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손상이 되면서 뼈가 약해지면서 앞으로 빠지는 그걸 보고 분리증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라든지 그다음에 그 후관절 이런 게 자꾸 약해지고 특히 디스크가 노화가 되면서 힘이 없어지면 디스크가 위아래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잡는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퇴행성 타입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관련된 내용,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제 분리증 타입.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척추 분리증. 네네. 근데 이렇게 제가 듣기만 하면 이게 뭐 골절인가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뼈가 분리가 됐다는 의미니까. 네네네. 네. 이게 어떤 병인가요? 일단은 척추 분리증은 인체의 기둥인 척추뼈에 금이 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가령 그 입술이나 코를 만들어질 때 사람 귀에서 만들어져서 원통형처럼 이렇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커지는 게 이렇게 붙는데 척추뼈도 각 부분이 어느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정상적으로 안 붙는 거죠. 척추는 모형을 들고 설명을 드리자면 척추체가 여기 신경이 노란색으로 신경이 있는데요. 여기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후궁이라고 하는 여기 신경을 싸고 있는 그 뼈가 있거든요. 네. 그 뼈의 일부가 서로 합체가 안 된 거죠. 안 된 거예요. 안 돼서 요 부위, 이 뼈하고 이어지는 요 부위가 그 뼈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걸 분리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이론적으로 앞에 뼈와 뒤에 뼈가 연속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뼈만 있는 거죠. 뼈는 있는데 서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앞뒤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분리증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뼈가 안 묻는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덜 자랐다, 뭐 성장이 덜 그렇죠.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입술이 만들어질 때처럼 가운데서 이렇게 붙는 것처럼 그렇죠. 뼈가 이렇게 서로 결합이 돼야 되는데 네. 결합이 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원인이 뭔가요? 그거에 대한 원인은?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불리증 타입은 가족력 같은 걸 가족력.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20%에서 크게는 70%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척추에 금이 가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통증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래요? 일단은 네. 원래 정상적인 구조에서 금이 갔다고 하면 통증이 아주 심할 거예요. 그걸 골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말 용어를 그 묘사를 하기 위해서 금이 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급성 골절처럼 골절이 된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서로 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벼운 요통이라든지 묵직한 통증, 이런 모호한 통증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척추 분리증은 굉장히 흔한 병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구 중에 15명 중에 1명꼴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빈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분리증이 아주 저명하게 그렇게 오는 경우는 유전적인 경향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분리증 타입의 이제 서브 타입, 그 작은 타입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 그게 이제 처음에는 만들어져 있지만 약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네. 가늘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불운 결합이 좀 불안전하게 되어 있던 사람이 이제 우리가 운동선수라든지 육체를 많이 쓰시는 직업들 중에 스트레스 골절처럼 그 발생하는 정도가 6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로 유추해서 볼 때 네. 처음에 아예 안 만들어지는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만들어지더라도 아주 약하게 가늘게 만들어져 있다가 그게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골절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급성 골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분리증 타입은 엄마 아빠가 그런 게 있으면 자녀분들에서도 그게 있는 확률이 꽤 가족력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잘 발생하는 그 척추 번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이 분리증도 마찬가지인가요? 네네네. 그 분리증은 사실은 그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가 원래 관절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형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 있는데, 특히 분리증은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스크는 4, 5번에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4, 5번에 그 디스크 퇴행과 관련해서 이게 척추가 빠지는 병이 아까 그 두 번째 타입으로 퇴행성 타입이 있다고 하는데, 그 퇴행성 타입은 4, 5번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뼈가 없게 되면은 뭐 상식적으로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가요? 이와 비슷하게 척추 분리증과 잘 동반되는 질환 중에 척추 이분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척추가 뒤에 후궁이라고 하는 아까 그 뼈가 서로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열려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열려 있는 공간이 공중에 떠 있어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막도 있고 근육도 있고 다른 살들이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병이 있긴 하지만 아주 불안정하지는 않게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크게 뼈가 뭐 덜렁덜렁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앞으로 빠져 있는 병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움직임보다는 거기가 운동성이 많이 증가돼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좀 헐거워져 있다. 거기서 관절에 딱 맞게 이렇게 규격에 맞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많이 헐거워져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임이 심하다든지 그럴 확률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분리증만으로는 사실은 이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오래 지나면 퇴행성 변화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후속 변화들 때문에 이 병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분리증 자체는 사실은 만들어져서 뼈만 붙지 않았을 뿐이라서 네네. 그거 자체로는 신경을 찌른다든지 무슨 큰 통증을 야기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후천적으로
뭐 언젠가는 좀 붙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급성 골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붙지 않고요. 그게 또 그 단면이 아주 매끈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 지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만성적으로 적응돼 있고 또 그 틈 사이를 살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붙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고 예전에는 6, 70년대에는 사실은 그 수술을 할 때 그거를 이렇게 붙여보면 이렇게 그 수술을 해서 나사를 조여가지고 붙여보면 이렇게 붙지 않을까 하고도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은 결론이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척추 분리증 같은 경우에는 고칠 수가 없는 어떤 불치병 정도로 인식을 해야 될까요? 척추 분리증은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할 만하게 그 크게 어떤 질환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증상을 일으키거나 그런 사실은 병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정상인은 구조가 위아래 뼈를 디스크가 가운데서 잡고 있고 네네. 앞뒤로 뼈가 연결돼 있고 그 뒤를 통해서 그 위와 아래 뼈가 그 뒤의 관절도 같이 연속성이 있게 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척추 분리증 타입의 경우에는 디스크만 있고 뒤에서 앞에를 잡아주는 게 없고 그다음에 뒤쪽에서 위아래 관절을 이음새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조금씩 유격이 증가를 하고 헐렁거리게 되면 네. 앞에 디스크가 비유를 하자면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게끔 되죠. 뒤에 관절이라든지 그게 받쳐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네. 말을 하게 되면 퇴행성 변화가 아주 빨리 옵니다. 아. 그리고 뒤에 그 관절들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관절 주위로 해서 퇴행성 변화도 빨리 생기고요. 그다음에 무리가 많이 되면서 거기에 그 신경 나오는 구멍이 좁아진다든지 그러면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거치면서 그게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어떤 임상 양상을 만들고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분리증 자체는 사실은 무슨 치료를 하거나 무슨 수술을 하거나 그럴 병은 아닌데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척추 분리증이 오래되면은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몇 % 정도가 발전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그 50% 정도는 분리증은 있긴 있는데 일생 동안 앞으로 안 나온대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불편한 요통만 있고 일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보강이 되잖아요. 뒤에 뼈 구조가 튼튼하진 않지만 운동으로 열심히 보충을 하면 사실은 심통프리, 그러니까 통증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전방 전이증으로 근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또 수술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제 병원의 통계를 봐도 한 20, 30% 그러니까 그 나온 사람 중에서도 한 20, 30%만 수술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약간 나온 경우에는 내가 일상 조절,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수술하지 않고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좀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척추 분리증 타입은 남성이 조금 더 여자보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병원을 오는 사람은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네. 남성분은 척추 분리증이 있지만 이게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척추가 앞으로 빠지는 사람이 훨씬 적어요. 그대로 있는 사람이 많고 여성은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생률은 좀 적지만 이게 빠져야지 어떤 증상이 생겨서 다리도 땡기고 아프고 해서 그렇죠. 병원을 찾아오는데 이 척추 분리증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은 여성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들의 어떤 이 뼈를 감싸고 있는 인대나 근육이 좀 약해서일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네. 그런 게 이제 그 간접적인 증거로 되고 있는 게 뭐 당뇨병 환자라든지 여성분에서 많이 한 게 호르몬 변화라든지 근육의 병증 그런 것들 때문에 퇴행성이 더 빨리 온다고. 근데 그것은
꼭 척추 분리증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이제 퇴행성 척추증, 그다음에 뭐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들도 여성의 발생 빈도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호르몬의 변화 등이 그 이제 중년이 되면서 그런 찾아오는 호르몬 변화들이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좀 모호한 요통, 네네.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진단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그러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그러면 MRI를 찍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척추 분리증은 다행스럽게도 엑스레이상 진단이 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처음에는 이제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좀 엑스레이 정도는 찍어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엑스레이만 이렇게 찍으면 척추 분리증 같은 경우는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는 병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MRI까지 가는 경우에는 척추 분리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서 허리가 앞으로 빠져 있다든지 더불어서 다리가 당긴다든지 그런 임상 증상이 동반이 되어 있을 때는 MRI를 찍어서 어느 부위가 신경이 눌리고 있는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척추 전방 전이증 원인 중에 이 분리증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퇴행성 타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행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에서 많이 호발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연령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고 대신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분 중에서도 난소 절제술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에서 더 호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그 호르몬적인 어떤 변화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대신 척추 분리증 타입보다는 그 빠지는 정도가 심하진 않아요. 그 사진상에 네네. 빠지는 정도가 심하진 않은데 사실은 제 임상적인 경험으로 보면 증상은 더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퇴행성이. 네, 퇴행성이 척추 분리증 타입은 제가 제 가설입니다만 이제 그게 이미 생긴 게 그렇게 생겨 있었기 때문에 적응이 되죠. 그래서 원래 그런 견함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되거나 물론 그것도 너무 심하게 되면 항상 증상이 생기지만 그래서 그런 일보다는 이 퇴행성 타입은 그 퇴행성 변화로 오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증상이 더 심해져서 그런 걸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더 많는 것 같습니다. 네. 가설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네네. 보니까. 네. 그리고 분리증 타입과 퇴행성 타입에 또 다른 어떤 증상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병이라든지 그런 타입을 증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순전히 학술적인 그 이론적인 구별법은 사실은 별로 없고요. 특히 이제 그 퇴행성 타입은 특히나 척추관 협착증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오래 못 걷고 그다음에 정거장 하나를 가는데 3-4번 쉬었다 가야 되고 네네네. 그래서 쪼그리고 앉으면 증상 좋아지고 그런 증상이 거의 유사하게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임상적으로 보자면 척추에 단순히 뭐든지 증상이 이렇게 질환이 심하면 안 좋겠지만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 척추관 협착증은 뼈에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이 안에 신경 구멍은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해결을 할 때 수술로 해결을 하거나 뭘 할 때 좀 더 가벼운 처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척추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핀을 받거나 그걸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더 빠지지 않게 핀으로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술 같은 요법을 할 때 좀 더 큰 방법으로 교정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조금 더 안 좋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호 원장과 함께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노인층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91%는 한 가지 이상의 크고 작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세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노인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인은 각종 신체 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역시 손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물론이고 되도록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고 적절한 식사와 운동을 지속하도록 늘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